내가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도요미를 추구하는 남자 킹유지입니다. 오늘 제 말이 좀 더 어눌해졌는데요. 그게 아니다. 교정기를 좀 껴가지고 이제 당분간 좀 말이 좀 더 어눌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제가 물리테니스 김 선생님이랑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멀리 계세요. 컨디셔닝 케어를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계시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만날 선생님을 찾던 중에 PT 인폼이라는 물리치료사 단체 좀 컨택이 돼서 오늘 찾아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PT인폼이라는 물리치료사들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저는 PT인폼에서 컨디셔닝 그리고 케어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우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미 찾아뵙고 저도 뭐 당연히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신뢰 있는 어떤 단체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찾아왔었고 제가 이제 한번 배웠을 때 굉장히 신뢰가 간다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촬영까지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유진 선수님의 전반적인 평가를 했는데 특히나 왼쪽, 오른쪽 어깨가 조금 뻣뻣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거를 이완할 수 있는 근막 이완 테크닉을 한번 해보고 일반인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교정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좀 공감하기 쉬운 증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뭐 있을까요? 라운드 숄더? 그렇죠. 라운드 숄더고 특히나 우리 그 유진 선수님 채널은 헬스 열심히 하시는 헬창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랩풀다운 할 때 광배 하부까지 그 자극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든지 진짜 많아요. 또는 뭐 벤치프레스 할 때 뭐 가슴 근육이 불균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테크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적인 체형 평가부터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형에서 사실 우리가 힌트가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봤을 때 능형근이 생각보다 되게 왼쪽보다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운동을 하실 때나 어떤 동작을 하실 때 여기를 과도하게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힌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가 과도하게 발달되면 팔을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척추 정렬은 되게 바른 편이십니다. 광배근도 엄청 이제 바르고 큰 편이시고 이 정도면 사실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불균형을 평가를 해봤는데 이 대칭성이 엄청 좋으신 편입니다. 이 정도면 척추도 엄청 바른 편이시고 아무래도 재활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주름을 보시면 됩니다. 팔꿈치 주름이 지금은 뒤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을 외측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라운드 숄더라고 잠정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손바닥의 방향도 뒤쪽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라운드 숄더라서 이게 편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서 있어 본 상태에서 그냥 손바닥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손바닥이 뒤를 향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왼쪽이 라운드 숄더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제 팁이 있다면 내가 한쪽의 광배근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손이 이렇게 돼 있다. 앞으로. 네, 앞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 상대적인 라운드 숄더와 광배근 과발달로 인해서 손이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비대칭이 있다라고 하면 광배근 쪽을 좀 많이 풀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반 높이를 한번 봤을 때 이렇게 골반 높이에 대한 비대칭은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또 더 팁을 드리자면 이게 상견, 하견 그리고 어깨 치우증 같은 경우에 이 상체만 건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골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학연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상체 운동만 하시면 사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실 때 이렇게 딱 그어 보셨을 때 높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골반부터 건드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골반 높이도 지금 괜찮은 편이시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편이신데 상대적으로 좀 왼쪽이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회전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가슴 근육 자체의 가동성이 잘 나오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게 워렌젤 평가라고 해서 벽에서 하는 뭐 천사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을 살짝만 앞으로 떼주시고 엉덩이부터 뒤통수까지 딱 닿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가 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견갑골이 안 떠야 됩니다. 그렇죠. 뜨지 않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약간 얘를 살짝 두 팔꿈치가 멀어지게 살짝 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갔을 때 그렇죠. 올라갔을 때 가장 이제 정상적인 기준은 손가락과 손목 그리고 팔꿈치까지 다 닿는지. 안 닿아요. 그렇죠. 오른쪽도 잘 안 닿고 왼쪽 한번 해보시죠. 왼쪽은 더 안 닿죠 지금. 네. 워렌젤 평가를 해봤을 때 왼쪽은 오히려 손목이 좀 더 안 닿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도 쉽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상완골이 견갑골 안에서 잘 안 돌고 있구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흉근의 과활성화 그리고 이 광배근 자체가 많이 과활성화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체 운동 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풀어줘야 될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관절낭,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 어깨 관절에서 뒤쪽에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엄청 많이 딱딱해지면 이 상완골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얘가 딱딱해지면 이거를 툭 밀어버려서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랩풀다운을 할 때 랩풀다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외회전이 잘 일어난 상태에서 찍어 눌러줘야지 하부까지 먹히는 건데 안 먹힌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당기면 마치 후면삼각근 운동처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회전이 엄청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구조가 이제 후방관절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90도로 외전 딱 해주신 다음에 수평에 딱 이 상완이 놓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냥 그대로 툭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툭. 그렇죠. 툭 떨어뜨렸을 때 지금 보세요. 조금 더 가면 지금 여기 견갑골 움직임이, 그러니까 가슴이 살짝 들리면서 견갑골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기 전까지. 봤을 때 이게 손도 툭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닿지 않는다. 라고 하면 잠정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양쪽 차이가 한 10도 정도 난다 라고 하면 후방관절낭이 짧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선수님 한번 오른쪽 먼저 평가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올라오기 전까지. 그래서 툭 떨어뜨렸을 때 거의 바닥에 닿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네. 이제 왼쪽을 한번. 따라하시면 생각보다 안 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평가를 해보면 안 닿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 자, 여기서 힘을 툭 푸는 게 중요하고요. 차이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 유진 선수님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네. 딱 이 비포 에펙터를 보여주기엔 되게 나쁜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쵸. 열심히 했어가지고. 아, 그쵸. 진짜 열심히 하셨던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뭐 약간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을 평가해 봤을 때는 사실은 비대칭이 이 정도로 심각했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서 이 대칭성이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운동을 좀 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배근이 너무 과활성화되면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나 팔 운동할 때 팔을 올리는 작용 자체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만세. 오케이. 그때 상완이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닿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좌우 차이를 평가를 하시는 것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는 오른쪽이 좀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완이 뜨는 경향이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광배근이 이 골반 뒤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최대 신장을 위해서 두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면 이거 바웃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상완이 좀 더 땅에서 뜬다. 오른쪽이 조금 더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광배 오른쪽이 좀 더 빡빡해요. 그렇죠. 이거는 티가 많이 안 납니다. 이건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이게 크게 티가 안 난다고 하면 사실 여기 요추에 있는 광배 라인은 크게 신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여기 견갑골에 붙어 있는 라인이 많이 뻣뻣하면 그냥 이 자체로 들었을 때 그냥 여기가 지금 안 내려가죠. 맞아요. 딱 걸리는 느낌이. 그래서 유진 선수님은 오른쪽 광배가 좀 타이트한 경향이 있고 왼쪽은 후방 관절량이 좀 짧은 경향이 있다. Nice. 평소에 흉근 스트레칭을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힘없이 쭉 늘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른다리 앞으로 살짝만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쭉 흉근 스트레칭을 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 효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우리는 머리에 이 범위까지 우리가 간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불편한 범위, 스트레칭이 많이 된다라는 범위까지 간 다음에 여기 전완으로 여기 벽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 등척성으로 버티시면 여기 가슴 근육이 이제 놔줘야겠다라고 신호를 자꾸 보내게 돼요. 그래서 10초 정도 있다가 숨을 후 뱉으시면서 뱉으면 조금 더 범위가 이렇게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전완으로 벽을 밀어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 가슴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다시 10초 그 다음에 다시 후 뱉으시면서 조금 더 확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시 10초 있다가 마지막 이렇게 3번 반복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이 범위까지 왔다라는 것을 또 뇌에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전완을 이번에는 반대로 떼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벽에서 뗀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승모근 쪽이 수축이 됩니다. 중하부 승모근 쪽하고 여기 후면삼각근 쪽이. 그래서 반대쪽을 수축시킴으로써 여기를 조금 더 앞쪽에 있는 흉근을 이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배근. 똑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광배근은 작용이 내리면서 내회전을, 신전 내회전 작용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자세는 당연히 이렇게 굴곡 외회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벽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될 텐데 조금 더 스트레칭을 위해서는 우리 광배근이 여기 골반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 힌지 걸어주셔서 그렇죠. 조금 늘어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약간 불편한 느낌까지 가시는 겁니다. 간 다음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라고 하면 광배근 수축 10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에 10초 있다가 숨 후 뱉으면서 완전히 힘 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범위 확보시킨 다음에 다시 10초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 되고 오케이. 이것도 얘를 살짝 들어주셔야 되는데 한쪽 팔로 벽을 딱 지지하고 약간 왼쪽 손에 힘을 실어주신 다음에 얘를 약간 들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시면 광배근 자체가 풀어지면서 이제 중하부 승모근까지 쓰일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 보통 누워서 이거 슬리퍼 스트레칭 이거 유명하고 많이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추천드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크로스바디 스트레칭. 이거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연구상으로도 이 슬리퍼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쭉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 손하고 여기 손하고 서로 반대되는 힘을 이렇게 약간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불편한 범위까지 가셨다가 서로 반대되는 힘을 주면 여기가 조금 더 뻐근한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늘리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수님? 서로 밀어주는 힘하면 얘가 약간 쭉 빠지는 느낌이 이렇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10초 하고 후
풀면서 조금 더 확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밀어주는 힘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뻐근한 느낌. 그렇죠. 그렇게 3번 반복했다면 이번엔 손을 놓고 얘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확보를 최대한 시키려고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훨씬 더 후방 관정단이 늘어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네요. 확보하려고 주동적으로 거기를 그 구간에서 버티는 동작을 넣어준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뭐 근육을 이완한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이 머리에 자꾸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안 했던 거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하면 나중에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네, 스트레칭 이완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교정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완골이 잘 돌게 우리가 이완을 해놨다면 이번에는 중심에서 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교정 운동을 하나 해볼 건데 평소에 우리 밴드 가지고 이거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 많이 하실 건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정말 좋은 운동인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탈된 상태에서 돌려주면 중심화가 안 되는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리 해도 막 회전근개는 안 먹히고 막 괜히 뒤나 앞쪽이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회전근개를 앞뒤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세워주셔도 되고 밑에 다리는 약간 굽혀주셔서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이 딱 돼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약간 정면 살짝 바라봐 주시고 일단은 어깨랑 귀랑 멀어지게 전환으로 땅을 쭉 밀어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지금 견갑골하고 상완골이 딱 정렬이 맞게 됩니다. 전환, 여기 전거근이 엄청 많이 쓰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광배근까지. 이 상태에서 맞춰놓고, 이거 엉덩이는 안 드셔도 돼요. 그냥, 그렇죠. 일단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밀어주는 것만 해주시고요. 손은 쭉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두 손이 멀어지게,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 시선은 여기 손 바라보시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앞에 물체를 한번 안아준다고 생각하면서 축이 딱 여기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가면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가 쓰이고 내려가면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 쓰이고 다시 그래서 축이 딱 여기 중심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서 보면 이 운동이랑 똑같은 거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셋, 다시 쭉, 그렇죠. 계속 밀어주는 힘 유지하시면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거 지난주에 배워서 그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가 좀 불안정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하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벤치프레스 하실 때도 내려가는데 이게 밀어주는 힘을 유지를 못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선행해 주시면 벤치프레스 하실 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월슬라이드가 정말 좋은 운동이고 어깨나 이제 견갑골 관절 안정화에 정말 좋은 운동인데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운동을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월 엔젤 운동이라고 이 흉근 가동성 검사하는 그 운동을 똑같이 운동에 접목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발 살짝 앞으로 나와주신 상태에서 엉덩이 대고 그렇죠. 견갑골까지 딱 다 대진 상태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외전하셔서 외전 여기서 중요한 게 견갑골이 닿이는지 그 다음에 서로 팔꿈치가 멀어지게 이렇게 그래서 약간 광배근, 정거근에 힘이 좀 들어가는지 이거 유지를 하시면서 외회전 만들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오버헤드 슈러그랑 똑같은 원리죠. 상방 회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최대한 붙여놓고 가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억지로 하면 이게 상완골두가 오히려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튀어나오는 선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모로 들어간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부승모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허공에서 이렇게 오버헤드 슈러그 하시는데 내가 느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벽에 대고 해주시면 좋고 근데 중요한 게 아까처럼 이렇게 이완 작업을 다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정리하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한 내용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어깨가 사실 헬스하는 사람들이 어깨 아플 때
제가 생각할 때 한 80% 넘게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오늘 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해결될 문제가 거의 80%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봐서 나쁠 건 없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고 쉬운 동작들이니까 뭐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 이런 밀기 운동할 때 어깨가 좀 불안정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시면 뭐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선생님이랑은 종종 이제 주기적으로 좀 뵐 것 같아요.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하러 종종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